개혁 5대 입법이 국회 법안 심사 첫 관문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복지부에 의해서 고용노동부도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과 유사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지명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또 K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노동개혁 법안 관련해서 지금 5대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뭐 정부는 연내 처리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시죠? 어떻습니까, 심정이? 예,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때 이 야권에서는 말이죠. 이 노동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서는 노사정뿐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청년 일자리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예. 앞으로 청년 60세가 시행되면 3, 4년 내에 청년 고용 절벽이 온다는 것은 노사정은 물론이고 여야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거든요. 네. 이 점을 고려해서 청년과 우리 장년이 함께 상승을 도모하고자 9월 15일 날 대타협을 했고요. 예. 그 대타협의 핵심이 우리 노동시장의 기본 규범인 임금이나 근로계약,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율을 좀 더 공정하고 또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기업들이 더 과감히 투자하게 하고 또 이 투자가 일자리 증가로 늘어나는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자고 했습니다. 네. 그 방안으로 이제 5대 입법 또 2개 지침 또 현장 노사의 실천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이 경제 주체들이 특히 30대 그룹에서 하반기에 이런 노동개혁을 전제하에 과감히 확장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13% 늘려서 채용하고 있고 내후년에도 금년 연초보다 10% 이상 추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굉장히 내년에 더 어려움으로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이러한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이런 부분이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 전에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하는 걸 보면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5대 입법 찬성이 52%, 보통 34%, 반대 14%로 찬성이 4배 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은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 정기국회 해야 된다. 이런 여망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8개 혹시 그 관련 조건 다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죠? 뭐 핵심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핵심은 5대 입법을 해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동아일보 여론조사의 기간이라든지 조사 주체 기관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기간제의 경우도 정부와 어려운 분들의 소위 이 35세에서 55세 사이의 기간 연장도 82%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견의 경우에도 찬성이 반대보다 1.7배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장관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8개 항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유의미한 조사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점 청취자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내용 조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법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소위 얘기해서 35살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노동계에서는. 그럼 4년 뒤에는 정규직 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기간제법 전체 틀을 좀 봐줘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유연성 차원뿐만이 아니고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활용을 해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비정규 입법 전체의 흐름은 앞으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비정규직 사용은 앞으로 줄여가도록 하겠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쪼개기 계약 근절을 할지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한다 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랄지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위 공의관에 의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해서 소위 비용이 더 들어가게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인다는 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규직 전환 비중이 한 20% 되는데 그중에
35세에서 55세 이 연령층은 다시 이렇게 정규직 전환 비율이 9%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82%가 기간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기간을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지금 2년을 더 연장하자는 건데 조금 전에 제 질문은 그러면 4년 했을 때 4년 뒤에는 무슨 보장이 있냐 이거예요. 기업들이 정규직을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에 대한다.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 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 55세 사이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장기간에 그래서 2년에서 본인들이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희망했을 때 그렇게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본인들에게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전환 비중이 높다는 부분 때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호봉제로 되기 때문에 2년마다 다른 직장을 찾아가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 정규직에서 낮습니다. 근데 2년 정도 더 하게 되면 이분들의 근로 조건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또 그분들의 상당수는 뭐 건설이랄지 애국계 기업이랄지 일정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은 제가 한 2년 정도 더 하게 되면 정규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간담을 해보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이 입법을 할 때 기간을 짧게 하면 정규직 전환이 크게 올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했는데 8년 동안 시행해 보니까 정부가 지원금까지 주지만 이 부분이 크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뭐 파견법도 상당히 입장이 다른데 지금 한국노총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 입법을 강행하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할 뿐더러 사회발전 노사정 영원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좀 순탄하게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한국노총과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을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지난주에 그런 발표를 했던 이유는 공공금융 분야에서 성과급제 확대를 우려해서 산하조합원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대타협이 우리 임금 근로자 중에 상위 10%가 좀 자제를 해서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청년 채용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공공 분야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당 노조와 기업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비정규직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실하기 때문에 또 만약에 노동계가 합의를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할 때 2년 연장한 부분은 안 된다라면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는 소위 여러 가지 조항들 소위 생명 안전 분야의 비정규직 사용 금지랄지 쪼개기 금지랄지 이 부분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공익위원들이 충분히 협의해도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공익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많은 국민 여론이 공익안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상의를 해서 또 한국노총 내 많은 다른 소위 산하 조직에서는 비쪼개기 계약이랄지 이 비정규직 사용 금지 이런 생명 안전 관련 분야를 빨리 입법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 정책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좀 황당하고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이제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주겠다라고 해서 청년의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청년 개개인별로 상담을 해서 개인별로 능력이 부족한 청년을 훈련도 시켜주고 이렇게 1개월에서 약 8개월 동안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교통비랄지 식비랄지 또 훈련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1년에 약 13만 명에서 정부가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도 이렇게 상호 의물, 청년은 취업활동, 정부는
지원 이렇게 상호 의무화해서 예. 국가의 공공 취업 지원 서비스사에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게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정책 그겁니까? 네. 그런 부분에 함께 해야 되지 자치단체 따로 수당주는 옳지 않다고 했더니 그러면 박원순 시장께서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바로 응했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다음에도 안 하신다고 그래서 한다고 먼저 제의한 쪽에 서울시인데 하루 이틀만 또 안 한다고 해서 황당했고. 그러니까 끝장 토론을 하자고 박원순 시장이 제의를 해와서 그래 하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박 시장 쪽에서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나 뭐 지방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 입장에서 애절하게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부처 여러 개 부처 다 합쳐서 고용복지 프로센터를 전국에 100개를 지금 현재 쭉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꺼번에 서비스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리얼비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년 수당 주는 문제는 찬성이 37%, 반대가 53%를 해서 방향이 잡혔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합 서비스를 하는 게 옳다 저는.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역시 8개 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자, 그런데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 배당 정책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저는 두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국가가 서비스 해주는 청년층이 20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취업 애로계층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아야 될 대상이 1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고 그 대상을 넓혀가는 쪽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이것도 제대로 된 일자리 구족 훈련보다는 민간 학원만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사업에 참가한 청년들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12년에 시작해서 13, 14, 2년 이제 했고요. 우리 공공부문 고용지원망이 뭐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한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는데 그분들 청년들의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 중에 67%가 취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 중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도 60%를 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임금 업종으로 또 근로조건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낮은 쪽에 소위 높은 쪽 임금이 좋은 쪽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힘을 합치고 또 민간까지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기업 정보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통합해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서비스하는 쪽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이었습니다. 7시 29분입니다.